안녕하세요, 축진먹입니다. 맨유가 테나와 함께 이번 시즌을 시작했는데요. 지르크지의 극적인 결승골로 승리를 하기는 했습니다만 경기 내용에선 확인해볼 게 꽤 많았습니다. 과연 맨유는 어떤 경기를 치렀는지, 그리고 각각의 선수들은 어땠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맨유의 선발 라인업부터 보시면 포백 라인엔 이번에 영입한 더리우트 대신 일단은 맥과이어가 자리를 지켰고요. 공격진에도 지르크지 대신에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가짜 9번으로 나오고 마운트, 마이누, 카세미로의 중원이 구성됐습니다. 일단 맨유 빌드업에서 눈에 띄었던 건 선수들끼리 자리를 바꿔가면서 기본적으로 뒤에는 3백 체제가 되었다는 겁니다. 맥과이어, 리산드로 마르티네즈 이 두 명은 뒤에 고정이고, 이 오른쪽 자리에 카세미로나 마즈라위가 합류해서 백스리 형태를 만듭니다. 리산드로 마르티네즈가 조금 더 공격적인 전진 패스를 하고, 맥과이어는 최후방에서 가끔씩 좌우로 찢어주는 왕반대 전환을 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런 장면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리산드로, 맥과이어는 고정되고 이번엔 마즈라위가 들어와서 백스리를 형성합니다. 그 대신에 카세미로가 앞쪽으로 올라갔죠. 그리고 여기서 왼쪽 풀백 달로는 항상 위로 올라가서 레시포드의 왼쪽 공격을 지원했고요. 테나흐가 기본적으로 후방에 3명을 유지하는 걸 지침으로 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수비 장면은 맨유는 항상 4-4-2 체제를 유지합니다. 여기서 사이드 쪽의 윙어인 아마드와 레시포드가 앞쪽으로 나오면 4-2-4, 그렇지 않으면 4-4-2 형태로 유지가 되죠. 4-4-2 체제를 유지할 때 중요한 건 저는 사이드 윙어들의 체력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이드 윙어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공격도 하고 수비도 해야 하니까 기본적인 체력이 많이 들어가고요. 선수들의 간격도 중요하겠죠. 그런데 맨유가 생각보다 중원 싸움에서 공간을 허용하는 경우가 있었는데요. 그 장면엔 카세미루가 연루가 되어 있었습니다. 지금도 포백 앞 공간에서 카세미루가 적극적인 수비를 하는데 다리 사이로 공이 빠지면서 너무 쉽게 뚫리고 맙니다. 사실 이 카세미루의 적극적인 수비는 그냥 본인의 플레이 스타일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적극적인 수비 방식은 뚫리기에도 쉽기 때문에 성공률을 높여야겠죠. 또 비슷한 장면이 있었는데요. 지금도 4-4-2로 수비하는 과정 속에서 가운데 미드필더인 카세미루가 조금 더 앞쪽으로 나와서 수비하게 됩니다. 이렇게 앞쪽으로 나올 땐 상대의 공이 뒤로 가게 하거나 뺏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금 표시한 공간처럼 마이누 혼자서 되게 넓은 중앙 공간을 커버할 수밖에 없죠. 사실 저는 이 장면에서 인원 분배가 좀 잘못됐다고 보는데, 마즈라위가 오히려 오른쪽 윙어를 맡아주고 오른쪽 윙어인 아마드가 더 앞쪽으로 가서 이 자리를 채워줍니다. 그리고 카세미르는 가운데 쪽을 가서 마이누의 커버 범위를 줄여주는 거죠. 이렇게 해야 더 안정적인 수비 구조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 같은데 카세미르가 지나치게 적극적인 수비를 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카세미로가 이렇게 밖으로 나온 순간에 안쪽에 있는 이워비가 공을 받아주고 그 이워비를 커버하기 위해서 마이누가 딸려 나옵니다. 그때 포백 앞 공간이 텅텅 비게 됩니다. 4-4-2로 완전 내려서 수비를 했지만 이렇게 한 명이 대형을 이탈하면 자연스레 빈 공간 생기고 간격이 벌어지면서 수비적으로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조금 더 보완이 돼야 맨유가 내려앉았을 때도 견고한 수비를 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워비가 공을 잡고 루키치에게 주고, 루키치는 이워비에게 2대1 패스라는 선택지를 고를 수도 있고, 여기서 아까 카세미르를 따돌린 스미스로우라는 패스 선택지를 고를 수도 있고, 앞쪽에 무니즈라는 센터포워드를 볼 수도 있습니다. 상대 미드필더에게 선택지를 너무 많이 줬던 순간이고, 카세미르의 적극적인 수비가 때로는 독이 될 수 있다는 걸 체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맨유 중원에서 카세미르가 정말 중요하다는 생각이 또 들었는데요. 이렇게 아마드가 측면 쪽에서 2명을 자신에게 고정시켜 놓을 때 마즈라위가 이걸 이용하기 위해서 오른쪽 오버래핑 나갔었거든요. 그때 이렇게 뒤에 한 명씩 시야가 열려있는 선수가 생길 때가 있습니다. 이 선수가 맨유에선 주로 카세미로였어요. 그래서 뭐 열려있는 순간에 중거리나 크로스 능력이 또 필요한데 여기서는 카세미로가 아쉬운 크로스를 보여줬죠. 또 비슷한 장면이거든요. 이번에는 마이누가 왼쪽까지 진출해서 왼쪽에 맨유 선수들, 풀럼 선수들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리고 공이 짧은 패스로 바깥쪽으로 나가고, 마운트가 가운데 쪽 또 시야가 열려있는 카세미로에게, 그리고 카세미로가 이 공을 슈팅합니다. 각도가 되게 열려있어서 좋은 슈팅 찬스였지만 홈런을 날려버리는 카세미로입니다. 지금 맨유가 3선 수비형 미드필더를 계속 영입하려고 노력하고 있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수비만 잘하면 된다라고 생각했었는데 이번 시즌 1라운드에 카세미로가 맡은 역할들을 보니 수비도 잘하고 공도 잘 차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생각보다 빌드업이나 공격 작업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을 때가 많았거든요. 또 역습 과정에서도 말씀드리고 싶은 게 맨유 특유의 역습이 잘 안 나왔습니다. 맨유 특유의 역습이
역습이라 함은 이런 역습 상황 속에서 짧은 패스로 앞으로 가는 게 아니라 한 번에 긴 패스로 사이드 쪽 넓게 빠져나가는 윙어에게 주는 그런 역습인데요. 중요한 건 두 가지죠. 사이드 쪽에 벌려있는 윙어의 움직임, 스피드, 그리고 가운데서 뿌려주는 역습에서 볼을 방출시키는 미드필더의 패스 정확도입니다. 이번엔 달로의 킥이 좋게 나가야 하지만 수비에게 잘리는 짧은 킥이 나갔었고요. 지금 장면에서도 비슷한 구조의 역습 상황인데 브루노의 패스가 짧으면서 수비에게 끊겼습니다. 맨유가 지공에서 엄청 짧은 패스로 집요하게 만들어가는 게임 플랜은 아니기 때문에 이런 다이렉트하게 찢어주는 역습이 잘 통해야 하거든요. 근데 첫 게임 풀럼전에선 그런 역습의 정확도는 아쉬웠습니다. 또 첫 골이 계속 안 터지다 보니 맨유 공격수들이 약간 급하다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지금 장면에서도 사실 패스가 연결되기 되게 어려운 상황인데 브루노가 그냥 안쪽으로 찍어차 봅니다. 당연히 수비에게 막히고요. 또 비슷한 상황인데 프리킥 상황에서 브루노가 안쪽에 선수들을 대기시켜놓고 차는 척하면서 가르나초에게 패스를 넣어주고 자신은 돌아뜁니다. 그럼 가르나초가 이 브루노가 돌아뛸 때까지 조금 기다려줘야 하거든요. 가르나초가 드리블을 치든 브루노에게 공을 주든 어쨌든 두 명이 겹쳐지는 타이밍까지는 기다려야 합니다. 근데 가르나초도 마음이 급했어요. 브루노가 돌고 있는데 도착하기 전에 안쪽으로 들어오면서 공을 뺏깁니다. 그리고 이 장면은 역습으로 이어지고요. 맨유는 수적으로 아주 불리한 상황을 맞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리산드로 마르티네즈가 잘 커버하면서 걷어냅니다. 풀럼의 마무리 능력, 결정력이 조금만 좋았어도 맨유는 이 경기 승점 3점을 가져가지 못했을 겁니다. 하지만 수비진의 헌신 그리고 풀럼의 부족한 공격력이 맨유의 승점을 지켜줬죠. 공격 작업에서 괜찮았던 건 지르크지가 그래도 자기 역할을 잘 해줬다는 겁니다. 지금도 브루노가 안쪽으로 공을 가지고 올 때 사이드 쪽으로 빠져주면서 센터백을 끌고 가고요. 브루노에게 슈팅 공간을 내줍니다. 이 슛을 막히긴 했지만 앞으로 이런 방식의 공격들을 많이 생각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르크지가 맨유 이적설이 뜰 때 이 선수가 되게 인앤아웃을 많이 하는 선수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썸네일에도 그렇게 표시했고, 근데 지르크지가 그런 방식으로 득점을 성공시켰습니다. 브루노가 역습 상황에서 지르크지에게 패스를 줄 때 지르크지는 센터 포워드 자리가 아닌 조금 더 내려와서 공을 받아줬습니다. 이게 아웃이죠. 그리고 지르크지가 사이드 쪽으로 전개합니다. 그리고 원래 자신이 있어야 할 박스 안쪽으로 뛰어들어가고요. 빠르게 박스 침투, 그리고 올라온 크로스를 왼발만 탁 갖다 대며 득점을 성공합니다. 아웃에 이어서 인으로 득점을 하는 장면입니다. 이렇게 해서 맨유는 1대0으로 승리를 가져가게 됩니다. 일단 맨유 경기를 보면서 들었던 생각 첫 번째, 공격수들이 너무 급합니다. 공격 상황에서 조금 더 볼을 가지고 있으면서 뒤로도 보냈다가 차근차근 공을 돌리면 될 텐데 자꾸 다이렉트한 공격을 시도하면서 소유권을 잃는 상황이 많아지고, 그렇게 돼서 상대의 역습을 맞은 적이 되게 많았거든요. 방패를 들고 있어도 계속 맞으면 방패가 내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경기는 풀럼이 결정력이 아쉽기도 했고 맨유 수비진이 잘해줘서 망정이지 쉽지 않은 경기였고, 공격진에서 조금 더 공을 아껴주는 장면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혹은 공격을 하더라도 슈팅까지는 하고 내려와야 할 것 같아요. 두 번째 얘기하고 싶은 건 아무래도 카세미르인데요. 아쉬웠던 건 이 적극적인 수비에서의 성공률, 이게 100번 잘 막아도 한 번 뚫리면 치명적일 때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코칭 스텝이 적절한 조화를 찾아서 적극적인 수비의 빈도를 줄인다든지 내지는 카세미로가 나갔을 때 보험장치 같은 걸 고려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카세미로의 커버를 조금 치자면 카세미로가 맡고 있는 롤이 많은 건 맞다. 센터백이 백스리 구성할 때 내려가서 빌드업 도와주는 것도 있고, 공격진에서 윙어가 공 잡고 뒤로 내줄 때 안쪽으로 넣어주는 역할도 있고, 포백 앞을 보호해야 하는 역할도 있고, 중원에서 힘싸움하는 역할도 있고, 물론 그런 자리는 맞는데 카세미로도 많은 역할을 부여받고 있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맨유 수비진은 아주 좋았습니다. 맥과이어도 수비력 훌륭했고 리산드로 마르티네즈도 자신의 역할을 잘 수행했습니다. 마즈라위 역시 부상만 없다면 맨유에게 도움이 꽤 많이 될 것 같다 라는 느낌이 들었죠. 자, 이렇게 맨유의 첫 경기를 정리해봤는데요. 문제도 있고 좋았던 점도 있습니다. 풀럼이 아닌 조금 더 강팀을 만났을 때 맨유 경기가 중요할 것 같고요. 아직은 완성되지는 못한 경기력이다 라고 평가할 수 있겠네요. 새로운 영입생들과 새로운 시즌을 시작하고 있는 맨유. 과연 맨유는 이번 시즌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까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 비슷한 영상이 궁금하시다면 구독 부탁드립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